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추적추적 흘러내리는 오후 병원 3층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희 75 할머니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 끝자락이 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그 손수건은 이제 시간의 흔적처럼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박영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영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전체가 후들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영희에게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초음파 결과를 봤는데요. 그 말과 함께 의사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희끄무레한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영희에게는 그저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의사의 펜 끝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큰 혹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조직 검사도 필요하고요.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영희에게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설마 그건... 영희는 차마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서운 단어가 목구멍 어딘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고 뱉으려 해도 뱉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크기가 좀 있어서 정밀하게 봐야 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달쯤 됐을까요? 처음엔 그냥 멍든 줄 알았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좀 뻐근하고 만져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빨리 확인할수록 좋아요. 의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문득 작년에 세상을 떠난 옆집 김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김할머니도 처음엔 괜찮겠지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이 통곡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검사 일정은 다음 주로 잡을게요. 접수하실 때 날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보호자와 함께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가 절뚝이며 걸어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알고 있어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애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이 있는 왼쪽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아픔이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마음이 더 아픈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검사 예약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십시오.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증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낡은 검정 우산이었습니다. 우산살이 하나 부러져서 한쪽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영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는 또 뭐라고 할까? 검사비는 얼마나 들까? 만약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신발 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정아.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민정아.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검사 잘 받으셨어요? 며느리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이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응, 받았다. 결과는요? 다음 주에 정밀검사 더 받아야 한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때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저희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밥은 드셨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그 말. 먹었어. 그럼 저 일 때문에 바빠서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챙기라는 건지 민정은 알고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말입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영희는 터덜터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나자 익숙한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전북 순창, 영희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길, 앞집 최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어디 갔다 오는겨? 응, 그냥 볼일 좀. 영희는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서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 할매가 늦었네. 사료통에서 모이를 꺼내 뿌려주었습니다. 닭들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쪼아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내일 걱정도 없고. 뒤란으로 가니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12개가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제일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3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50년도 더 됐습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된장 담그는 법, 간장 거르는 법, 김장하는 법. 젊었을 땐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된장을 뒤집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된장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당신 된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5년 전 겨울, 눈 내리던 날 영희 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돈만 축내. 나는 집에서 죽을란다. 결국 그 말대로 됐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희는 더욱 병원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된장 뒤집기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대학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 현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쁩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내려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항상 따라오긴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민정이는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운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손주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동자가 똘망똘망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잘 크고 있겠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요? 작년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나 또 올게요. 지훈이는 차에 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두부 면모. 별것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해.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한 공기 퍼서 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제일 시끌벅적했는데 말입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영희는 왼쪽 가슴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뻐근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습니다. 혹! 처음 발견한 건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만져졌습니다. 처음엔 멍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괜찮겠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일주일 전 영희는 버스를 타고 시내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병원 문턱은 절대 안 넘을란다. 거긴 돈 먹는 귀신이야. 평생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들었습니다. 조금 큰 혹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이 노을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는 상을 치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늘님, 제발 큰 병은 아니게 해주세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아직은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꿈속에서 영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영희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왼쪽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고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이 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며느리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래라. 고생이 많구나. 별 말씀을요.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했습니다. 방도 치워야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아픈 내색하면 안 돼.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쯤 아들 현수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왔냐? 고생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민정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계시잖아. 인사드려. 할머니. 손주 지훈이가 달려와 영희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영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키 많이 컸지? 학교에서 제일 커? 그래, 그래. 우리 지훈이가 제일 커. 짐을 방에 풀고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민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늘 그렇지. 드실 건 잘 드시고 계시죠? 먹지. 안 먹으면 어떡해. 건강은요? 괜찮다. 영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헬쑥하신데요. 영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 나이 탓이지 뭐. 나이 탓이시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없다니까.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죠. 요즘 노인분들 정기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말에 영희는 괜히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검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병원 싫다고 했지. 괜히 겁주지 말어.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밥이나 먹어. 식겠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현수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민정이 현수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안색이 안 좋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알아. 근데 어머니가 워낙 병원을 싫어하셔서 좀 더 지켜보자. 지켜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억지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 대화가 영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이 있는 곳이 특히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 가족은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또 올게요.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았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찔렀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에 깼습니다. 가슴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순간 영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붉은 멍처럼 부어오른 혹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색깔도 더 짙어졌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파리한 몸.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애들 놀라겠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전화하자.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붉은 혹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8시,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수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현수야. 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이야? 말해봐. 가슴에 혹이 있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병원 갔어요? 지난주에.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 지금 어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응, 좀 많이 아프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있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가만히 계세요. 금방 갈게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를 또 고생시키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힘겹게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차에서 뛰어내린 현수가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응, 좀. 민정이도 같이 왔어요. 회사 일 급하게 정리하고 왔어요. 며느리 민정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애들 귀찮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셋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영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픈지 보여줘요.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왼쪽 가슴이야. 보여줘요. 영희는 천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혹이 드러났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 달 전쯤.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어. 왜?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 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그냥 피멍이 아니야.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싫다. 나 괜찮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부어 있는데. 검사비 비싸잖아. 나 때문에 너희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현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엄마 잃고 싶지 않아.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제발 병원만 가자. 그 말에 영희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 꽉 쥔 손. 모든 게 진심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제발. 그때였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다가와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병원비 다 낼게요.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민정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는 왜 자꾸 혼자 견디려고만 하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그게 더 부담스럽단다. 나는 누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엄마도 그랬거든요. 아프면서도 참으시고 병원 가기 싫다고 하시고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민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자기. 민정아, 저 26살이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엄마 손 한 번 더 잡아드릴 걸, 맛있는 것. 한 번 더 해드릴 걸,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할 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민정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대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더 걱정돼요. 제가 겪었던 그 후회를 현수한테 안 시키고 싶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 가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몰랐구나.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씀하셔서 다행이에요. 민정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딸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며느리가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픔을 안고 사는 딸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CHGA 않아 애쓰는 딸이었습니다. 민정아, 내 어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어머니가 오해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병원 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머니, 민정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희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내가 고맙지. 너희들이 이렇게 날 걱정해주니.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갈까요? 아니면 내일 검사 예약된 날 갈까요? 검사 예약이 화요일이라고 했잖아. 그때 가자.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사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지.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듬직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당연한 거예요,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 그날 영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옆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영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오늘이면 알게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두근거림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민정이었습니다. 아니, 깼어. 금식하셔야 한다고 해서 물도 못 드시죠? 힘드시죠? 괜찮다. 제가 어머니 옷 준비해뒀어요. 나중에 갈아입으세요. 고맙다, 민정아. 민정은 영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수가 운전을 하고 민정이 조수석에 앉았고 영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밭을 가는 할아버지,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 학교에 가는 아이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가? 영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차에서 내리며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가요. 현수가 영희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검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중년, 링거를 달고 걷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민정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다. 검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차가운 기계들. 여기 누우세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참아주세요. 바늘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정이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바늘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현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다 끝났어. 이제 결과 기다리면 돼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1시간. 그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째각째각 돌아갔습니다. 느리게, 너무 느리게. 민정이 물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물 드셔도 돼요. 마셔요. 고맙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현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안한 듯 했습니다. 민정은 영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50분. 박영희님, 진료실로 오세요. 드디어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나도요. 세 사람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 그 단어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암, 암, 암.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영희에게는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형태로 봤을 때 악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원은 언제 하면 되나요? 내일 아침까지 입원하시면 됩니다. 접수처에서 안내받으세요. 진료는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멍하니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엄마. 현수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입원실 좀 찾아볼게요. 민정이 서둘러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현수는 영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현수야. 네, 엄마. 미안하다. 왜요? 왜 미안해요? 너희들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병실 예약했어요. 4인실밖에 없대요. 괜찮아.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던 중 복도 끝에서 현수와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병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모시자고 했잖아. 민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엄마를 모시기 싫어했냐고. 현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여보는 매번 회사 일 바빠서 주말에도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당신도 바빴잖아. 어머니 전화 받기 귀찮다고 했잖아. 그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저 둘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병실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저둘이 한마음이 되는구나.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 베개에 번졌습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와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큰 소리 내서. 괜찮아. 너희들 마음 다 알아. 현수도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게. 고맙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저희 둘 다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현수와 민정은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응.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코를 고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 영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옆을 보니 민정이 보호자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해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복도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까. 영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영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영희님, 혈압 재겠습니다.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직 검사 하실 거예요. 금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정과 현수도 깼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조금. 오늘 검사 받으신대요? 그렇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오전 10시 영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천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광등이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현수와 민정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 어머니,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앞에서 두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영희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밝은 조명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마취 시작합니다. 천천히 열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환자분, 깨세요. 수술 끝났어요.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병실로 돌아가실 거예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동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현수와 민정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괜찮아. 다 끝났어. 영희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이틀 정도 걸린대요. 이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영희는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영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동안 자식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멀리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영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성입니다.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양성 종양입니다. 암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비나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희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건 행운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이런 양성 종양도 방치하면 악성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술로 제거하면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어머니, 현수와 민정이 동시에 영희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멍하니 웃었습니다. 하늘이 날 한번 살려주셨네. 그 말에 민정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정은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걸. 민정아. 항상 일만 하시고 자기 몸은 안 돌보셔서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민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 두려움, 미안함, 후회.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민정아.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내 딸처럼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미안했어. 넌 항상 날 걱정해줬는데 난 그걸 몰라줬지.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영희는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날 생각해줬는지. 어머니. 두 사람은 꽉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그래, 약속한다.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고맙다, 민정아. 고마우실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죠.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희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 하늘이 날 살려주셨어. 영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병은 가슴에 난 혹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쌓인 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밀어내고 자식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그 마음의 벽. 그것이 진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아직 할 일이 남았었나 봐. 영희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몸의 병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사랑으로만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희는 그토록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병은 가슴에 난 혹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혹은 깨끗이 제거되었고 영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민정이 영희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희는 병원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두렵기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몸의 병도 치료받았고 마음의 병도 치료받았으니까요. 엄마, 집에 가서 푹 쉬어야 해요. 그래야지. 고마워, 현수야.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할매가 돌아왔다. 영희는 웃으며 닭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는 항아리들이 반가웠습니다. 집이 제일 좋네.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민정과 현수는 영희 곁에 머물렀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약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도 건강해야 한다.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정기검진도 같이 가야죠. 그래. 고맙다, 민정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영희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회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건강검진 홍보의 날 마이너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검진 홍보 행사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혹시 이번 행사에서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영희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영애 씨처럼 병원 가기 꺼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애 씨 이야기가 힘이 될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행사 당일 마을에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검진 기계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희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민정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고맙다. 보건소장의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을의 박영애 씨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무섭고 돈은 없고 귀찮다고 밀었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에 혹이 만져져도 아파도 괜찮겠지 했어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영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미루면 후회만 남아요. 정말로. 제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검사들 받으세요. 두렵더라도 귀찮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꼭 받으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족들도 보지 못해요. 손주들도 안아줄 수 없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영희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루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마이너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점점 더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민정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민정이 영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나도 검진 받아볼란다. 나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받아야겠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영희는 한 분 한 분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죠. 꼭 받으세요. 그날 마을 어르신 15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검사, 혈당검사, 간단한 초음파 검사. 영희도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씨,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지난번 검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최순자 씨가 초기 유방암으로 판정받으셨어요. 네. 영희는 놀랐습니다. 최순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 가능하대요. 벌써 입원하셨어요.
아이고,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애 씨 덕분에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렇군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렸구나. 영희는 최순자 할머니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최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영희 씨, 괜찮아? 응, 수술 잘 됐어. 의사가 다 나을 거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영희 씨 덕분이야. 내가 그날 용기 내서 말해줘서 나도 검진 받았잖아. 아니야. 난 그냥,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또 미뤘을 거야. 그랬으면 최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 목숨 살려줘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래, 오래 살자. 두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내가 할 일이었나 봐. 영희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라고 살아남은 거였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마을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희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 덕분에 검진 받았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영희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담장을 넘어 피어올랐습니다.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영희에게는 특별한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쳤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된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하는 일이었지만 올해는 더 특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무거운데.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이렇게 손으로 천천히 뒤집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어머니, 이 된장 몇 년 묵은 거예요? 3년 됐지. 이제 제맛이 나는 거야. 우와. 정성이 대단하세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지. 두 사람은 웃으며 된장을 뒤집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이제 이 된장은 나 대신 민정이가 뒤집겠지?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가 계속하시면 되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배워둬야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민정이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만약은 무슨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고마우실 게 뭐 있어요? 이제 병원은 겁 안 나시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가슴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혹은 치료가 됐고, 영희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의 병도 나았으니까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영희는 손을 벌렸습니다. 지훈이가 영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많이 컸네. 저 이제 4학년이에요. 우와, 벌써? 영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질문 있어. 뭐예요? 할머니가 된장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 네,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중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약속이에요. 지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현수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 다 끝났어. 그럼 점심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저는 어머니 된장찌개요. 지훈이가 외쳤습니다. 그래, 할매가 끓여줄게.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영희와 민정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현수는 상을 차렸고 지훈이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푸짐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먹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오래오래 사는 거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얼마나요? 아직 김장도 해야 하고, 된장도 담가야 하고. 영희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현수, 그리고 지훈. 손주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안아봐야지. 우와, 진짜요? 그럼 할머니 약속한다. 야호! 지훈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의 학교 이야기, 현수의 회사 이야기, 민정이의 요리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옆에 앉았고 현수가 영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해.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잖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행복해서.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민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정기검진도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희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날 살려줘서. 영희는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영희는 장독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들이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여기 서서 된장을 뒤집겠지. 영희는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몸의 혹은 수술로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혹은 용서와 사랑으로만 지울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밀어내고 자식에게 차갑게 대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마음의 벽. 그 벽이 무너지고 나서야 영희는 진짜로 치유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석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이불을 펼쳤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지.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희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내일이, 건강하게 살아갈 내일이, 사랑으로 채워질 내일이.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 봄밤은 고요했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